돈을 안 주면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겠다. 사형 직전에 가족들에게 이런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였습니다. 돈을 주면 단칼에 깔끔하게 보내주고 거절하면 일부러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목을 베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을사사화 때 처형당한 윤준이라는 사람은 뇌물을 거절했다가 망나니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조선의 망나니들 정체예요.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는데 조선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다른 죄수의 목을 베는 구조였거든요. 죽음을 면하는 대가로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사람을 죽여야 했던 사람들. 오늘은 조선시대 사형 집행인 망나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망나니라는 직업은 사실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전문직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보수를 주고 따로 고용했는데 청나라 말기에는 사형수 한 명을 처리할 때마다 받는 돈이 평범한 서민이 12개월 동안 벌어야 하는 수입과 맞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없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망나니가 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었거든요.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의 목을 베는 정말 기이한 구조였던 겁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사형 집행은 원칙적으로 무관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살생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무관들이 사형 집행을 노골적으로 기피했거든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인 백정들을 동원하려 했는데 백정들마저도 짐승도 아니고 사람 목을 베는 건 절대 못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어차피 죽을 운명인 사형수들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망나니 역할을 맡기는 대신 사형을 면제해주고 대신 평생 감옥에서 살면서 다른 사형수들의 형을 집행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망나니가 된 사람들의 공식 명칭은 행형수장이었고 지방에서는 보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망나니라는 표현은 사실 이들을 낮추고 비하하는 말이었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행형수장직에 자원하면 형조에서 검토한 뒤 왕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법전에도 전옥서 소속 행형수장은 사형수 중 희망자를 선발해 임명한다고 적혀 있었죠. 한번 이 역할을 맡으면 전임자가 숨을 거둘 때까지 교체되지 않았는데 결국 한번 망나니가 되면 평생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행형수장이 된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도적대 출신도 있었고 강도살인범도 있었으며 일반 살인죄로 잡혀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이렇게라도 살아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한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 억지로 시작한 일이다 보니 전문적인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는 사형수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극에서 보면 망나니가 칼춤을 추다가 단번에 죄인의 목을 베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구한말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의 기행문을 보면 당시 처형 장면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옵니다. 칼날이 제대로 들지 않아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었고 목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내려쳐야 했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칼이 빗나가서 목이 아닌 다른 부위를 먼저 베어버리는 참사도 있었다고 하니 사형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반면 중국의 사형 집행인들은 기술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리하게 벼린 칼로 단번에 처리했다는 기록이 많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에서는 망나니가 제대로 된 전문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말기의 유명한 사형 집행인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수백 개의 채소를 칼로 베는 훈련을 반복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기술을 연마한 전문가와 목숨을 건지려고 급하게 칼을 잡은 조선의 사형수는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의 망나니들은 이런 기술적 문제 외에도 경제적으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의 사형 집행인들이 고소득 전문직으로 대우받았던 것과 달리 조선의 망나니들은 별다른 보수도 없이 감옥에 갇혀 살았거든요. 당시 조선에는 감옥에서 오래 복역하는 장기 수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망나니들 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과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오면 그건 곧 처형이 예정되어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였죠. 망나니 입장에서는 배를 채우는 그 순간이 곧 누군가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는 공포의 전조였던 겁니다. 만약 망나니가 사형수의 목을 제대로 베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망나니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 받았던 사형 죄목을 다시 적용받아 처형당했습니다. 살기 위해 망나니가 됐는데 제대로 못하면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망나니들은 형을 집행하기 전에 칼을 머리 위로 쳐든 채 잠시 동안 스스로를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 칼에 내리쳐야 자신도 살고 죄수도 덜 고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망나니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문헌에는 사화로 목숨을 잃게 된 한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형장으로 이송되는 수레에 오르자 망나니 몇 명이 그의 부인에게 슬쩍 다가와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면 고통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관리가 그 광경을 보고는 돈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분노한 망나니들이 그를 일부러 잔인하게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인조 7년에 영모를 꾸미다 잡힌 한 죄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내 이름이 역사책에 오르게 되었다며 발로 옥조를 차는 등 오만하게 굴었거든요. 이에 격분한 망나니가 그의 목을 단칼칼에 베는 대신 기록에 따르면 집행 과정이 유난히 잔혹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형 집행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던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천주교인 이성례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5명의 자식과 함께 옥에 갇혔다가 막내가 굶어 죽는 비극을 겪습니다. 남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앙을 부인하고 풀려났다가 자식들이 동량을 나간 사이 스스로 다시 옥에 들어갔거든요. 처형 전날 어린 자식들이 동량에서 모은 쌀과 돈 몇 푼을 들고 망나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고통받지 않게 제발 단칼에 베어달라고 부탁한 거죠. 이 사연에 감동받은 망나니가 밤새도록 칼을 갈아서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망나니들은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철종 때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떼를 지어 거리로 나가 쌀가게에서 쌀을 마구 퍼갔다고 하거든요. 자신들이 사형 집행인이라는 점을 이용한 건데 망나니가 손댄 물건은 불길하다며 아무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을 돌면서 물건이나 돈을 멋대로 빼앗는 일도 다반사였고 결국 관아에서 전답을 마련해 그 수입을 급료로 지급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목을 베는 일을 반복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형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행형수장이 집행을 거부하자 간신히 설득해서 겨우 한 번은 집행했는데 두 번째는 아무리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도축업자를 급하게 불러와 억지로 집행시켰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숙종 2년에는 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적으로 체포되어 처형만 기다리던 의종이라는 자가 망나니 역할을 맡아 사형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탈옥에 성공한 겁니다. 그 이후 의종의 행적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과연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술에 절어 살았을까요? 사람의 목을 베었던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었을 테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나라 말기 사형 집행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형장에 서는 날에는 극심한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눈앞에 무릎 꿇은 죄수를 마주하는 순간 손발이 떨렸다고 하거든요. 칼을 휘두르기 직전에는 속으로 이건 국가의 명령으로 하는 일이니 나중에 원기가 되어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주문처럼 되뇌었다고 합니다. 형을 마친 뒤에는 망자를 위해 종이로 만든 돈을 불태웠고 관청에 들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등을 나무 막대기로 세게 내려치게 했으며 집에 돌아가서는 향을 피우고 불상 앞에 엎드렸다고 하거든요. 이 모든 의식을 치러야만 그나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다른 생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 그러니까 피를 묻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후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형 집행인으로 일했던 한 노인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 결국 사찰을 찾아가 출가를 간청했는데 절의 주지가 평생 쌓은 업보가 너무 깊어서 불법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지만 주변의 냉대 속에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고 사람들은 그의 몸에서 핏빛 기운이 느껴진다며 접근조차 꺼려 했다고 하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교동관들이 각종 정신적 외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은 집행 수당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목욕탕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날만큼은 서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우환이 생긴다며 대부분 외박을 한다고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는 행위가 주는 무게는 여전히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1894년 근대화 개혁과 함께 조선에서 목을 베는 형벌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형벌을 폐지하는 추세였지만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종교법에 근거해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흥미로운 건 망난이라는 단어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형 집행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행실이 거칠고 막무가내인 사람을 욕할 때 쓰는 표현이 되어버렸거든요. 한때 누군가의 직업이었던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욕설로만 기억되고 있다는 게 어쩌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